자, 이제 정태현 팀장과 또 계산 준비 들어가야죠. 네. 뭐 재밌는 일 있으신가 봐요. 네. 아니, 방금 인사를 놓쳐가지고. 아, 인사. 그러면 나중에 문자 보내세요, 저 김혜민 씨한테. 자, 오늘도 이제 시장이 네.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미국 시장을 동행할 것 같고 얼마나 동조화하느냐 아니면 좀 더 앞서 나가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네. 뭐 그러려면 이제 가장 굵직한 기업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추세를 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아직은 추세를 잡지 않았다? 이렇게 또 계속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고점을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한 게 모르겠지만 정고점 돌파를 해야 이게 추세 상승이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은 3,260포인트 정도 되죠. 네, 여기가 돌파가 돼야 네, 140포인트 정도 네. 아직은 못 알았는데 오늘 140포인트 모를까? 140포인트요? 그러면 한 4% 오르는 지수가 4% 오르면 삼성전자 10%는 올라야 되지 않나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사하는 발표하고 그러면 10% 가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아까 네. 이제 정보회의 때 우리의 그 합리적인 추론을 가정해 봤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백악관에서 12일 날 들어오라고 했고 반도체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파운드리 공장 이제 미국에다 지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어 놨을 때 고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공장만 지어 놓는다고 손님이 오나? 그러면은 메이저 업체들 오늘 뭐 신고가를 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애플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죄송합니다. 애플은 잠재적인 삼성하고 경쟁자잖아요. 스마트폰에서는. 근데 거기다가 파운드리 안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를 분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분사 결정이 근데 결정권자가 지금 저기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근데 경쟁자긴 하지만 또 애플이 디스플레이 쓰잖아요 또. 그렇게 그렇게 보면은 보면은 뭐 적과의 동침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 그리고 지금 애플에서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애플에서 발주하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TSMC가 다 소화를 못해요. 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14 칩 같은 경우에는 일단 TSMC가 다 몰아주고 있는데 지금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TSMC가 소화를 다 못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조금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TSMC를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이 다 소화가 된다라면 애플이 굳이 경쟁자인 삼성전자 줄 이유는 없지만은 이런 지금 환경을 보게 되면은 발주를 TSMC 외에 삼성전자 외에 줄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진짜 그 삼성전자 만약에 오늘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유에서 10%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LG전자가 상한가 갔던 것처럼 상당히 좀 신선한 충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못 것 가란 같아요. 법은 없죠.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창의력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분명히 우리는 이제 뭐 나중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막 뒤에서 막 뭐 얘기하는 것보다 항상 조금 앞서 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취지잖아요. 네. 한 발 빠른 증권 정보라고 했는데 맨날 뒤에서 보는 증권 정보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일단은 욕심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 상당히 수익률이 좋을 자꾸 것 같아요. 떨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 정말인가요? 네. 비트코인 쪽으로 다 가니까 그러게 진짜 비트코인 아니랍니다. 네. 2월달 2월달에 그게 나왔었다고 이게 10만 달러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2월달부터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5만 9천 불, 6만 달러니까 10만 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답니다. 코로나 상황상 선수 보호를 위해서 뭐라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뭐 나온 거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일단 다시 시장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기술적 반등이 될 것이냐 추세적 상승이 될 것이냐 그러면 3,150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지난주 말씀드린 의견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일단 3,150포인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어쨌든 3,200포인트를 돌파가 돼야 일단 추세 상승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수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3,20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266포인트이긴 하지만 3,20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은 3,260포인트 돌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이 국채금리라는 이 장마 전선에서
벗어나서 부양 체계는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밝아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악재가 해소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뭐 경기 부양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면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 수혜가되는 업종들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시장 삼성전자 중심인 IT가 또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쪽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야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3월 26일 이후에 IT 중심으로서 매수가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 쪽에 뭐 코로나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라고 보고 어쨌든 상승 쪽으로 시장이 간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왔었던 금융투자 섹터의 매도, 요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금융투자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이기 차익거래성 매수 매도, 그러니까 단발성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적 상승이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네. 추세냐 네. 아니면은 이 기울기를 네네. 봤을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요거를 좀 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만약에 추세적인 상승이다 그러면은 뭐가 겁나. 조정 받으면 계속 네네. 버티면 되고 그냥 뚝심 있게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되는 네. 건데 기술적 반등이라면은 또 이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왔다 네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봐야 어느 쪽이다라고 좀 비중을 둬야 되는지. 일단은 오늘 기술적 기준적으로- 반등의 지속 이렇게 쓰셨는데. 네네. 예.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면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자라는 좀 애정장한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시장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인정. 네. 지금은 뭐 시장 급락 국면은 아니지만은 시장이 급락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일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시적인 정치 현상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도 어찌 보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서고 있긴 하지만 1월 달 이후에 어쨌든 시장이 좀 횡보를 하게 되면서 상승이 쉽지 않다라는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심리를 지금 단기간에 보름 정도 한 20거래 정도 여기에 단순히 이 거래 정도 뚫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국면이라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3,200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 그 소위 말하는 장대 양봉 이런 부분들이 돌출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때 조금 추세 상승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진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추세 상승이냐 기술적 반등이냐 조금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좀 무게 중심을 두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추세 상승 쪽으로 일단은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일단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추세 상승이냐 기술적 반등이냐 뭐 오르는 거랑 다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말장난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근데 그런 이게- 구분을 꼭 지어야 네. 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게 기술적 반등은 너무 거기에 아까도- 집착은 안 하셔도 아까 돼요. 말씀하셨지만 네. 기술적 반등은 소위 말하는 어찌 보면 박스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제한적인 제한적인데 이게 그래서 제한적으로 끝이 나느냐 말 그대로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도 전략이 틀릴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승이건 하락이건 네. 그 질적인 측면을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누가 사서 어떤 기업을 네네. 어떻게 이게 주도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묵직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네. 뭐 현대차, 뭐 그런 중심 있잖아요. 네네. 케미칼, 화학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막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좀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중구난방으로 사버리면은 뭐 그러니까요. 그 말씀 진짜 정말 그 중요한 지적인데 네. 지난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주초 같은 경우를 보면 건설이나 철강이지 이런 섹터를 샀다가 또 주 후반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 이런 2차 전지 샀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철강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3월 26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3월 주초 뭐 지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3월 26일부터 외국인들이 1조 7천억을 사는데 여기서 1조 가량은 IT 섹터를 매수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눈에 도드라지게 눈에 안 보이게 어쨌든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뒤쪽에서는 IT를 매수하게 되면서 시장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알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한 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부분적인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는 20일부터 공매도 재개 전에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험 테스트 한다고 그러는데 이 공매도 이슈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영향이 없다라고 봅니다. 재개해도요? 네, 없다라고 오케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전면적인 그러니까 공매도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어떤 그 반영 측면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올해 1월 달 그 얘기가 나와서 바로 실시가 됐다라면은 제가 외국인이라면 거기 공매도를 바로 때려버려갖고 얻는 수익이 더 크다라고 봐져요. 그런데 지금 일정 부분 공매도는 얘기가 충분히 많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을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하락적으로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상승 쪽으로 좀 더 가져가는 게 수익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과 동조가 되어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정권 초기에 굳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투자은행, IB 투자은행들이 공매도를 활용해서 하락 쪽으로 해서 시장 변동성을 일으킨다? 그럼 바이든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적인 얘기인데 오케이. 아마 바이든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매도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상승 쪽으로. 그래서 아마 골드만삭스가 1월 달에 3,700포인트를 얘기한 것도 그런 근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너무 굵직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또 혹여나 저기 하실 텐데 뭐 손오공 같은 상한가 오늘 달라고 막 이렇게. 그건 이제 제 얘기고. 잠깐 신민영 아나운서 갔다 오는 동안 상한가 종목 하나 좀 찾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 안 되는데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뭔가 좀 노력은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신민영 아나운서가 여러분들이 관심 리스트 상위 정리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레포트 나온 것도 요약해드립니다. 네, 다시 받았습니다. 정태현 팀장님, 한진칼 이슈가 조금 잡음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주가가 좀 거칠게 떨어졌어요. 이제 인수 합병 시도에 대해 합병이 아니라 뭐죠? 적대적 M&A. 적대적 M&A. 영어도 요즘 하여튼 그게 이제 거의 일단락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막 그래갖고 한진칼이 조금 주가가 어려운데 일단은 그 올라갔던 이유가 좀 명확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적대점의 소위 말하는 남매의 난. 경영권 분쟁 이렇게 합시다. 남매의 난이라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게 경영권 분쟁은 항상 M&A 이슈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 싸움이 발생이 되고 그 지분 같은 경우 유동 물량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유동 물량 을 확보하다 보면은 유통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주가 부양된다는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일단 어쨌든 남매난이 지금 어쨌든 조원태 회장적으로 일단 끝났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KCGI 사모펀드잖아요. KCGI의 향후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주식을 담보로 차입을 해와서 주식을 다시 사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뭐랄까요, 마진 가격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저도 그 내용을 많이 좀 파악을 했는데 이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 까먹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나거든요. 정확한 단가는 모르죠. 사실 회사 내부가 아닌 다음에는. 근데 이제 5만 원이 지금 근접해 있잖아요. 5만 2천 원대 주가니까. 5만 원이 아마 조금 허들인 것 같고 이 5만 원이 깨지면 그 다음 허들이 이제 4만 5천 원이 맥시멈 허들인가로 나올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기업의 본질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이게 시장에 잡음을 줄까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올 초에 죄송합니다. 올 초가 아니죠. 작년 초에 이게 남매 난이래 가지고 시장 이슈가 한참 됐었지 않습니까?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관심이 작년 초반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면은 이게 시장에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원태 쪽으로 승기가 넘어갔고 대한항공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나 어떻게 인수가 될 것인 그쪽으로 좀 진보가 됐다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한참 작년 초에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했었던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주식담보대출이나 주담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솔직히 말씀 지금 다 까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리를 좀 제가 괜한 질문을 냈군요. 개장 전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네. 개장 분위기를 좀 봤을 때, 네. 자 일단은 뭐 호가들은 지금 일단 상승 쪽을 많이 겨냥하고 있고 네네. 삼성전자는 한 플러스 1,000원 정도 86,400원에 지금 예상 체결가 나오도 있고 뭐 그밖에 대형주들도 호가들이 좋은 것 같죠. 네네. 대부분 SK 하이닉스도 지금 3% 3% 상승 네.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 네. 자, 일단은 요 분위기대로 좀 쭉 가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 개장 초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장 문 연 다음에 시장 다시 접근합니다.